식사 후만 되면 멍해지고 손끝이 저릿하고 기운이 쭉 빠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도 정작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타이밍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30년 동안 혈당 대사와 식사 순서를 연구하며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약보다 더 강력한 하루의 리듬을 다시 찾으셨죠. 그 비밀은 놀랍게도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는 순서와 타이밍을 바꾼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인천의 한 복지센터에서 만난 74세 박영철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이 저리고 머리가 안개 낀 것 같다고 했어요. 먹는 게 죄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3주 만에 그분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식사 전에 아주 익숙한 음식 하나를 단 한 번의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요. 비싼 약도 복잡한 레시피도 아니었습니다. 커피 반 잔값도 안 되는 500원짜리 식품 2가지가 그분의 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요? 저도 놀랐지만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단 15분의 황금 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사는 박영철님은 74세였습니다. 12년 넘게 혈당을 관리하며 살았지만 식후마다 손이 저리고 머리가 무겁고 늘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을 먹으면 오후 내내 졸음과 싸워야 했죠. 저녁 식사 후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약을 처방했고 그분은 매일 꼬박꼬박 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기력은 떨어졌죠.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런데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제 강연을 들으신 후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먼저 물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답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국밥이나 면 한 그릇, 저녁은 밥 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요. 그렇게 드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죠. 먹으면 몸이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먹는 게 두렵기까지 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그분께 식단을 바꾸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15분 전 아주 간단한 일을 부탁드렸습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한 개를 먼저 드시라는 거였죠. 단백질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주만 해보세요.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음 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점심 먹고도 예전처럼 졸리지 않아요.
2주 후엔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3주 뒤 그분은 복지센터에 다시 오셔서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점심 먹고도 졸립지가 않아요. 밤에도 깊이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요. 저는 그분의 혈당 수치표를 확인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180에서 14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을 바꾼 것도 식사량을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것뿐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네, 이건 몸이 원래 가진 회복력입니다. 다만 순서를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가 단순한 음식 조합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식전 준비 없이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상에 앉자마자 밥부터 한 숟가락 드시죠?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식사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마치 빈 고속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한국영양학회는 식전 단백질 섭취가 식후 혈당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백질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그 사이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제가 만난 69세 박영숙님은 식전 두유와 달걀을 2주간 실천한 뒤 식후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점심을 먹고 나면 30분 안에 꼭 졸음이 쏟아졌대요. 오후 업무가 있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한 개를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점심 먹고도 머리가 맑고 오후 내내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식사 전 몸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설탕이 들어간 두유를 마시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두유를 마시는데 설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인슐린 반응을 교란시킵니다. 국립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첨가당이 포함된 두유는 혈당 반응을 2배 높인다고 해요. 저당이라고 써 있어도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김성희님은 저당 두유를 마시고 혈당이 오히려 높아졌다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마시던 두유를 보니 저당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성분표 첫 줄에 설탕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가당 두유로 바꿔드리라고 했고 일주일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포장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성분이 설탕이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두유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세 번째는 식후 곧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식사 직후 눕거나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쉽게 쌓입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혈당이 에너지로 쓰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니게 되거든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식후 10분 걷기가 혈당 상승률을 25%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걷기라고 해서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안에서 설거지하거나 방 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정리정돈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7세 정미자님은 식후 설거지 10분으로 손발 저림이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 저녁 먹고 나면 손끝이 찌릿찌릿했는데 설거지를 천천히 하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니 증상이 사라졌대요. 식사 후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아침 공복이 길어지면 점심에 탄수화물을 과식하게 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 결식자는 인슐린 저항이 18% 높다고 해요. 아침을 거르면 몸이 기아 상태라고 판단해서 다음 식사 때 더 많이 흡수하려고 하거든요. 62세 이창호님은 아침을 건너뛰다 점심에 폭식하며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아침에 식욕이 없어서 커피만 마시고 출근했대요. 그러다 점심에 국밥을 2그릇 먹고 오후 내내 졸음과 싸웠죠. 저는 아침에 작은 단백질 한 입이라도 꼭 챙기라고 했습니다. 달걀 하나 또는 요구르트 한 개라도 괜찮아요. 한 달 후 그분은 점심 폭식이 줄고 오후 피로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천천히 30번 씹는 습관이 혈당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씹는 동안 침 속의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70세 조미선님은 천천히 씹는 습관만으로 포만감이 빨리 왔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밥을 빨리 먹는 편이었는데 의식적으로 한 입당 20번 이상 씹으니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르더래요. 그리고 식후 속도 편안했고요.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고 텔레비전을 끄고 식사에 집중하세요. 대화나 텔레비전에 몰두하면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사 때 몇 번이나 씹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피해야 할 습관들을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생활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침 햇살 맞기입니다. 이게 혈당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인슐린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주기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아침 햇빛을 받으면 그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제때 나오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조절되죠. 매일 아침 5분만 창문 앞에 서서 햇살을 맞아보세요. 강한 햇빛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부드러운 빛이면 충분합니다. 73세 윤정희님은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5분간 햇빛을 쬐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밤낮이 바뀌어 고생하셨는데 이 습관을 한 달간 지키니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혈당도 함께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몸의 리듬이 제자리를 찾으니 모든 게 좋아진 거죠. 오늘 아침 햇살을 맞으셨나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날 혈당 변동폭이 커집니다. 늦게 자면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 많으세요. 이건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65세 한명수님은 원래 새벽 1시에 자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높았죠.
저는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라고 권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밤 10시 이전에 끄고 일정한 시간의 자리에 누우세요. 한 달 뒤 그분은 아침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다며 놀라워했어요. 요즘 여러분의 잠은 규칙적인가요? 세 번째는 알람 활용하기입니다. 식사 전 15분 알람은 몸의 준비 시간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바쁘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급하게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알람이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이나 주방 시계에 점심 11시 45분, 저녁 5시 45분 이렇게 식사 15분 전 알람을 설정하세요. 68세 장경숙님은 이 방법으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알람이 울리면 두유와 달걀을 먼저 드시고 15분 뒤 본 식사를 하는 거죠.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이 알아서 반응하더래요. 알람 소리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두유를 찾게 되고 식사 리듬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식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식사 전후 몸의 변화를 적으면 자신만의 건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장황할 필요 없습니다. 단 3줄이면 충분해요. 냉장고 옆에 종이를 붙이고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잠은 어땠는지 기록하세요. 71세 최순자님은 식사 일기를 2주간 쓰면서 자기 몸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일기를 보니 밀가루 음식을 먹은 날 손발 저림이 심했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밀가루를 줄이고 밥 위주로 바꾸니 증상이 확 줄었죠. 일기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식사 후 느낌을 기록해 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하려 하면 포기하기 쉬워요. 한 끼씩, 한 습관씩만 바꾸세요. 점심 한 끼부터 15분 전 두유와 달걀로 시작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저녁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 아침까지 넓혀가는 거죠. 66세 김동식님은 처음엔 점심 한 끼만 바꿨대요. 그런데 2주 뒤 식후 졸음이 사라지니 자신감이 생겼고 저녁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죠. 한 달 뒤엔 아침까지 완전히 바뀌었고 3개월 뒤엔 혈당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끼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을 지속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건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는 겁니다. 첫째, 두유와 달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냉장고 가장 앞에, 식탁 위에, 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걸 먹게 돼 있어요. 숨겨두면 잊어버리지만 눈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75세 송미란님은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두유가 보이도록 배치했대요. 그리고 달걀은 투명한 통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았죠. 그러니 식사 준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먼저 먹게 되더래요. 환경을 바꾸니 의지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둘째, 가족에게 알리세요. 혼자 조용히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요즘 건강을 위해 식사 15분 전에 두유랑 달걀 먹기로 했어. 같이 챙겨줄 수 있어? 가족이 응원하면 지속력이 3배는 높아집니다. 69세 오경자님은 남편과 함께 이 습관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남편이 시큰둥했지만 그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하기 시작했죠. 둘이 함께하니 서로 챙겨주고 빠뜨리지 않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이 정말 크더래요.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에요. 64세 임재훈님은 처음 2주는 잘하다가 3주째에 여행을 가면서 습관이 끊겼대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다시 시작했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니까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진짜 힘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오늘 식후 졸음이 덜했다. 손발 저림이 줄었다. 숙면했다. 이런 작은 변화를 메모하세요. 그게 쌓이면 큰 동기가 됩니다. 77세 전영숙님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대요. 식전 두유와 달걀을 먹은 날엔 빨간 동그라미, 못 먹은 날엔 빈 칸. 한 달이 지나니 달력이 빨간색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이 너무 뿌듯하더래요. 시각적으로 보이니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를 믿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겠지만 2주쯤 지나면 몸이 말합니다. 아, 이게 맞구나. 식후 몸이 가벼워지고 졸음이 줄고 손발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70세 신동철님은 처음엔 의심했대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10일쯤 지나니 몸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확신이 생겼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보다 느낌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지 식사 15분 전 500원짜리 두유와 달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몸의 리듬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적게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단백질은 살찌니까 줄여야 한다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식전 단백질이 혈당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과학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식후 졸음, 피로, 손발 저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삶의 질은 낮아지죠. 반대로 올바른 순서를 지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더 깊이 자며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식사 후에도 활력이 넘치며 밤엔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한 개. 그 후 천천히 먹고 몸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레시피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단지 순서와 타이밍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전 습관과 함께하면 혈당 안정에 더 큰 도움을 주는 저녁 시간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혈당이 결정되거든요. 그 비밀도 놀랍게 간단하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